자, 챕터 8장 2번 이제 외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피라는 것은 피부와 피부 부속기관을 이제 뜻하는데요. 이제 먼저 피부라는 것은 표피와 진피, 이렇게 이 부분을 피부라고 합니다. 피부라는 것은 표피와 진피를 말하고요. 이제 피부 밑에 있는 조직은 피부 밑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표면에 있는 피부라고 해서 표피라고 하고요. 표피 밑에 있는 부분을 진피라고 하고, 자, 이 부분을 우리는 피부라고 합니다. 자, 피부 밑에 있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피부 밑 조직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 표피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피는 제일 위에 있는 층이 각질층입니다. 각질이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각질층이라고 하고요. 이제 주로 박리, 탈락, 죽은 세포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에 위치하는 층이 각질층입니다. 자, 그 두 번째 부분은 투명층입니다. 자, 이 부분은 투명하게 보인다고 해서 투명층인데요. 주로 손바닥이나 발바닥, 이렇게 두꺼운 피부에 많이 볼 수가 있는 층입니다. 그래서 얇은 피부에는 투명층이 보이지 않고 각질층, 과립층, 종자층만 있고요. 이게 손바닥이나 발바닥처럼 이게 두꺼운 피부에는 이게 투명하게 보이는 투명층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밑에 과립 모양처럼 생긴 과립층이 있습니다. 이제 종자층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 이 종자층을 배아층이라고도 부릅니다. 싹 아자를 써서 이게 씨앗, 이 종자가 씨앗이죠. 그래서 싹이 트고 이렇게 식물이 자라듯이 이쪽에서 세포가 분열을 해가지고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쪽을 종자층 또는 배아층이라고 합니다. 싹을 틔운다 해서 배아층. 자, 이 종자층은 또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종자층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바닥층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시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는 가시층이 있고 밑에는 바닥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바닥에 가시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미지화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바닥층이 중요한데요. 이 바닥층에 바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피부 재생이 이렇게 일어나는 층이고요. 멜라닌 색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피에 이렇게 있으면 이 바닥층에 이렇게 멜라닌 색소들이 있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멜라닌 세포에서 이제 멜라닌 색소가 나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외울 때는 각질, 투과 종자층이 배아층이니까요. 각질이 투과하면 배 아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배아층, 즉 종자층에는 위에는 가시층과 밑에는 바닥층에서 이런 피부가 재생이 되고 멜라닌 색소가 함유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진피는 자, 이렇게 유두층이 이렇게 있고요. 제일 위에는 이렇게 유두 모양처럼 생기는 유두층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그물 모양으로 생기는 그물층이 있습니다. 그물층이 있다. 이렇게. 유두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지문이나 손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해서 움푹 파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피부고요. 피부 밑조직입니다. 피부 밑조직에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손금이라고 합니다. 손금. 유두층이 있어서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지문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손금을 형성하겠죠. 자, 그리고 그물층이 있는데요. 랑거선, 피부 분할선, 피부 주름을 형성합니다. 이 랑거라는 말은 이제 해부학자 이름, 랑거라는 해부학자 이름을 따가지고 랑거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부 분할선이 피부 주름을 형성해서 수술 시 피부를
절개하겠죠? 이 피부를 절개하는 방향을 결정할 때 피부 분할선에 따라서 이렇게 수술치 피부를 절개하게 됩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 밑조직에는 다량의 이제 지방세포가 있다. 그래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표피는 우리가 상피 조직이었죠. 우리 조직 공부할 때 진피나 이제 피부 밑조직은 결합 조직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합을 시켜주고 있죠. 표피 밑에서 채워주는 조직이기 때문에 결합 조직이고요. 이제 피부 위에 있기 때문에 피부 윗상 짜서 상피 조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에는 이제 여러 가지 털이라든지 손톱, 또 발톱, 그 다음에 피부샘, 피부에 있는 샘에는 이제 땀을 분비하는 샘이나 또 기름을 분비하는 샘, 또 젖샘이 있습니다. 이 젖샘은 변형된, 이 땀샘이 변형된 이런 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발생학적으로 이 피부 배엽에서 이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젖샘도 이렇게 피부의 부속기관으로 이제 포함시켜 줍니다. 다시 보면 피부에는 표피와 진피가 있고 각질이 투과하면 이제 배아프는 배아층이 있고요. 가시층과 바닥층이 있고 이제 멜라닌 색소나 세포 분열이 바닥층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두층과 그물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피부 밑에는 피부 밑조직이 있고 대부분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그 피부 밑조직 밑에는 이제 근육, 그 다음에는 뼈가 이렇게 있겠죠. 땀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샘 분비샘이 있고 부분 분비샘이 있습니다. 이 샘 분비샘은 에크린샘이라고 합니다. 에크린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분비하다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뭔가 분비하다라는 뜻인데요. 에크린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포를 분비할 때 샘처럼 분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자체에서 순수하게 샘처럼 분비하는 샘이라고 해서 에크린샘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온몸에 분포한 작은 땀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에크린샘에서 우리는 땀을 분비하면서 체온 조절을 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 체온 조절을 담당하는 이 샘 분비샘을 자극하는 신경이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이 교감신경이 이제 첫 번째 신경이 짧고 두 번째 신경이 긴 게 교감신경인데요. 자, 이게 샘 분비샘으로 갑니다. 자, 이 신경절 이전에 있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을 분비하죠.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고요. 이제 신경절 이후에 있는 신경섬유에는 어떤 것이 분비된다면 보통 교감신경은 노아드레날린, 노에피네프린 이러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지만 이렇게 피부에 있는 샘 분비샘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해 가지고 샘 분비샘에 땀샘을 이렇게 분비하게 된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교감신경 말단에서는 노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또는 같은 의미의 노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데 이렇게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서 샘 분비샘을 자극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부분 분비샘은 아포크린샘이라고 합니다. 아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떨어져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아포크린샘은 이 아포크린샘을 발견할 때 세포 분비 방식이 샘 분비샘은 이렇게 순수한 땀만 분비하는 샘이다. 그래서 샘 분비샘이고 부분 분비샘은 이제 처음에 발견할 때는 이 땀샘뿐만 아니라 세포 일부가 떨어져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땀과 세포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아포크린, 그래서 뭐뭐로부터 세포 일부가 떨어져 나오는 샘이다 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수하게 땀만 분비된다라고 밝혀지는데요. 처음에 이제 발견할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포크린 샘이라고 지금도 부르게 됩니다. 샘 분비샘과 부분 분비샘이 있고요. 샘 분비샘은 작은 땀샘이고 부분 분비샘은 큰 땀샘입니다. 자, 여기에 털 주머니하고 같이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땀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부에는 땀샘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게 샘을 분비하니까 땀샘인데요. 외분비샘이죠. 바깥으로 관을 통해서 분비하니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표피와 진피가 이렇게 있죠. 땀샘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작은 땀샘이고 이건 큰 땀샘인데 작은 땀샘에서 순수하게 샘처럼 분비하기 때문에 샘 분비샘이라고 하고 에크린 샘이라고 하고요. 부분 분비샘은 좀 더 크죠. 샘 분비샘보다. 그런데 이 부분 분비샘은 털주머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털이 있는 부분에 부분 분비샘이 있고 털이 없는 부분에는 샘 분비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체온 조절을 이렇게 하고요. 털이 있는 털주머니가 있는 이 부분 분비샘에는 이게 피부 기름샘이라는 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부분 분비샘에는 이 땀도 분비되지만 이 기름샘과 같이 이렇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큰 땀샘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털주머니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 분비샘에서 분비되는 이러한 땀샘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일 때 분비되는 땀이 되겠고요. 또 감정적인 변화. 자, 이럴 때 분비되는 땀이 바로 이제 부분 분비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부분 분비샘도 교감신경 말단에서 이제 작용에 의해서 분비되는데요. 자, 여기는 교감신경이 첫 번째 짧고 두 번째 신경이 길죠. 자, 여기에 자, 위에는 이제 샘 분비샘이었지만 여기는 부분 분비샘인데요. 자,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다릅니다. 자, 여기에 신경절 이전 섬유에는 아세틸콜린이 여전히 또 교감신경에는 분비되는데 신경절 이후에 있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위에 있는 아세틸콜린이 아니라 노에피네프린 또는 노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부분 분비샘을 자극해서 이렇게 땀을 분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 분비샘만 예외적으로 교감신경 말단에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확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표피의 세포층을 바깥에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이게 표피의 세포층은 각질이 투과하면 배 아프다 라고 했죠. 이 배아층을 우리는 종자층이라고 했습니다. 씨앗처럼 생겨서 씨앗 싹이 트는 거다 해서 배아층, 종자층이라고 했고요. 각질층과 투명층, 그 다음에 과립층, 배아층, 종자층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각질이 투과하면 종자, 배 아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종자층은 위에는 가시층이 있고 밑에는 바닥층이 있고요. 이 바닥층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들을 계속 만들어서 위로 올려주죠. 그리고 여기에는 멜라닌 세포가 있어서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을 형성한다. 이렇게 색소를 만들어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멜라닌 세포가 이렇게 많이 분비돼서 이제 생기는 것들이 보통 점이라든지 뭐 주근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부의 부속기관이 아닌 것은 이제 피부에 딸려 있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땀샘, 손톱, 젖샘은 땀샘에 변형된 기관이라겠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부분 분비샘에 이러한 변형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슴샘, 기름샘인데 자, 이 기름샘과 털이 있는 곳에 샘이 두 개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샘이 부분 분비샘이면 이쪽이 기름샘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털주머니가 있는 곳에 부분 분비샘과 기름샘이 있고 털이 없는 곳에서는 순수한 이제 샘 분비샘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샘 분비샘과 부분 분비샘을 우리는 땀샘이라 하겠죠. 그래서 가슴샘이 아닙니다. 가슴샘은 나중에 내분비 기관이어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표피층과 진피층을 구분해서 한번 그려 보시고요. 표피층에 이러한 그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종자층을 한번 이렇게 그려 보시고 진피층에 유두층과 그물층도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길 바랍니다. 피부 부속 기관 중에 땀샘과 기름샘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땀샘에는 이제 샘 분비샘과 부분 분비샘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